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출을 해보기 전에요. 일단 오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보이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겁니다. 또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여파가 조금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제 어제 이제 CPI 지수 며칠 전에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제 기조가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된다는 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로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냉각된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지역은행 이 이슈도 있죠. 미국 지역은행 관련된 노이즈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파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내 안에서 좀 내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테마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양자기술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양자기술 관련해서 이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그다음에 LG전자까지 민간에서 약 2035년까지 약 3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양자기술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기사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이슈였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정정 보도 자료를 낸 내용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냐면 민간 투자 3조 5천억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아니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목표라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은 팩트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느냐도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공급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캐파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는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선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 언론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죠. 실제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완성차가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또한 이제 낙수 효과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오늘 시세를 많이 받는 종목들 중에는 수소차 관련주로도 이제 분리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근에 이제 1분기 들어서 그 친환경차로서 수소 전기차가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수소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G엔터가 이제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도 약 200% 넘는 이제 실적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게 뭐 핵심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보다 잘 나왔느냐, 기대치보다 못 나왔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497%니까 500%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SM은 이제 인수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다른 엔터주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실적 기준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경우에 말 그대로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정도로 시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또 하게 될 기업 그리고 또 이게 다가올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뭐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도하는 섹터는 조금 부재하고 뉴스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진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DYPNF라는 종목인데 차액 결제 거래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29.93%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28,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대양제지 역시도 같은 이슈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대양제지는 24%대 급락 양상을 보입니다. 주가는 6,2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마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를 내면서 주가 역시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던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10%대 급락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는 58,3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어제 정부에서는 방산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대 후반대의 급락 양상을 보이면서 4,19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런티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더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4.23% 이상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4%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29,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구조해볼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넷마블입니다. 게임주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주가 역시도 그에 따라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작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넷마블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부분이 결국 넷마블이 발목을 잡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아니라, 넷마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조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데미지를 받았던 것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자기 돈으로 개발하진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커졌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게임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P2E 게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NFT 게임 이렇게 많이 그 네이밍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주가가 최근 한 2년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NFT와 엮여서 P2E 게임으로서 이제 가치를 조금 더 가치 평가를 조금 더 받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품도 어느 정도는 거쳐졌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에 과금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에 따른 매출을 높이는 것이 사실 게임의 본질적인 게임 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 현재 이렇게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보통 저희가 IP라고 부릅니다.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C소프트 같으면은 리니지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IP가 정해져 있음으로써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게임이 특히 더 이제 IP가 좀 약하다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게임, 재밌는 게임, 흥행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어든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좀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국 외자 판호가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넷마블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 외자 판호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회사가 넷마블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은 넷마블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영향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그 게임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닥 재밌을 건 없다, 좋을 건 없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게 이제 끝은 아니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신의 탑 새로운 세계, 그리고 나 혼자 레벨업,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라는 기대작들, 신작 라인업들이 이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임주들은 결국 신작 게임이 나와서 좋은 높은 높은 성취를 이뤘을 때, 높은 성과를 이뤘을 때 수익,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평가받는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IP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것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나오는 게임들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넷마블의 실적 부진 때문만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작과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IP가 조금 대표적인 IP가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중국 외자 판호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부진한 실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가 급락 양상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지 않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 버티자는 전략을 들이게 되는 배경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가격 자체가 오늘 좀 하락폭 자체가 좀 크고 과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되는 적정선까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에서 버티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들고 계시는 홀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넷마블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새로 진입가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가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란 가격은 지금 넷마블이 121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서 5만 원 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가 5만 원, 그리고 신규 진입한 손절에서 5만 원에서 손절가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인 4만 2천 원이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6만 원이란 가격은 아까 제가 앞에서 지지선이라고 말했던 121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지선이 깨어지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신규 목표가 6만 원 되어 계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넷마블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121선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5만 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요. 이 가격에 들어가셨다면 손절 라인은 4만 2천 원 정도,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퍼스텍을 좀 구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관련해서도 요즘에 약간 들쑥날쑥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는 방산펀드 이야기도 나오면서 윗꼬리단 양봉을 펼치면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퍼스텍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우선은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 시장 4월 27일이었나요? 가장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 그날 시세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 분위기죠. 전쟁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퍼스텍은 이제 방산 그리고 드론 관련한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 업체라든지 이제 드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로서 시장에서 이제 드론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때는 예전에 시간이 조금 얼마 전이죠. 북한에서 무인기가 내려오면서 드론 부대 창설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 이제 퍼스텍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테마만 놓고 보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드론 이런 테마가 다시 한번 붐이 일 때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산을 안전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종목 주가 자체가 가벼운 종목으로서 퍼스텍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측면에서 아무래도 단기 조정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드론 펀드, 방산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산 펀드라는 게 이제 중동의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1조 규모의 방산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방산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런 펀드에 편입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의 펀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기대보다 좀 덜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에 시세를 발현하고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 5월 4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조정 국면에 조금 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불안하실 텐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지선 아래로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한 단계 레벨 아래서 진입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3,600원이고요. 3,600원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월에 있었던 그 가격 하단 부분인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세가 있으면 위쪽으로 또 저항선이 있겠죠. 저항선 가격인 4,6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일단 퍼스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버텨보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인 3,600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요. 이 가격에서 손절을 하게 되신다면 3,000원, 그리고 목표는 4,600원으로 잡아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며칠 전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인데 퓨런티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론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율주행 시장에 활성화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가 또 도로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런 부분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도 내리고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자극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움직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프론티어 버티자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일시적으로 조정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들고 있는 사람과 위쪽에서 들고 있는 사람의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이 감내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가는 23,000원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레벨 아래쪽에서 매수하셨으면 하고요. 신규 손절 진입가는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18,000원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이제 이탈하는 가격으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31,000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 상승의 고점 부분이고요. 지금 시세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고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버텨보시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해보신다면 한 단계 레벨 아래인 2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18,000원에서 손절을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종목을 구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장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 짚어주셨던 네네.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수익률을 지금은 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먼저 4월 28일에 공략해 주셨던 MC넥스부터 리뷰해 주세요. 일단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시세는 아직도 분출이 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우리가 완성차 CMO 업체들 위주로 지금 수거 흐름이 여전히 좀 좋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같은 경기 불황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수출 판매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지금은 계속 모멘텀이 유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충전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지금 시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고평가가 인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큰데 MC넥스가 지금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도 여전히 좀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을 꾸준하게 계속 좀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네. 이슈도 있고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그럼 네네. 앞으로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이 종목도 볼게요. 4월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한미반도체는 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오늘만 좀 이슈만 봐도 지금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뭐 수요가 증가를 해주겠다.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반도체 섹터를 좀 투자 전략을 잡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주도주 섹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혹은 바이오 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주가가 심리적으로 지금 고평가 인식이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투자 심리에 작용은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재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오히려 지금 밸류가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전부 다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지금 계속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레인지 안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합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 하단 부분만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는 좀 하반기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바닥권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 시장 오늘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가 베팅 종목에 대한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수주 증가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수주 증가도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죠. 이게 섹터 산업군에 뭐 자동차도 있겠고요. 뭐 다른 섹터 산업군도 있겠지만 일단 그간 좀 소외가 되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 종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증가하게 되면은 아마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건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주 쪽,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수급몰이가 확실하게 좀 나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건설주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키워드 힌트와 더불어서 섹터까지 공개를 바로 해주셨는데 좀 네네. 건설업종 중에서 네네. 사실 어떤 데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해서도 연동이 그렇죠. 됐었던 만큼 네네. 어떻게 그 부분을 보고 계셨나요? 일단 지금 뭐 국내만 봐도 주택시장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가를 잡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표만 봐도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국내에서만 봐도 주택시장이 지금 꾸준하게 회복을 해주려는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확실히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주가를 상승으로 지켜 올려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건설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외 쪽에는 지금 건설업종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출이 확실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재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인데 일단 오늘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업종 밸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좀 DLENC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DLENC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업종 대비해서도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수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좀 많이 없는 종목이죠. 근데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급량이 줄어들고 대금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 관심 밖에 있는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 그중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보게 되면 좀 재무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상향 가능성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수급 면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해서 투자를 못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충분하게 모아가기가 딱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에 지금 형성을 못 해주고 밀려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기대감이 조성이 돼서 주가는 한 차례 좀 펌핑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에 지금 속해 있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플랜트 수주 증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수출량이 얼마나 좀 높은 건설사 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최근에 주택담보시장 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금리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미분양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착공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착공 물량을 올해 1년간의 건설사가 얼마나 좀 계획을 잡고 물량을 좀 많이 팔아내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호조로 작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반대로 해외 수출 물량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는지, 목표 수치를 좀 달성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건설사들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DLENC를 네네네. 꼽아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거 차트를 보면요. 지난해 4월에 100% 무상 증자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이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하락 기조에 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최저가를 잡아줬던 부근대에서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반등 부분에서 중기선을 돌파 못하고 다시 좀 밀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밀렸던 부분에서도 지금 다시금 우상향 추세를 잡아준 부분들이 중장기 추세를 이미 좀 깼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만한 구간을 지금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추세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수급량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미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PER 수치 같은 경우도 한 3.58배 수준이고요. 현 주가 대비해서. 그리고 PBR 수치 같은 경우 0.35배 수준이면은 지금 플랜트 수출량이 지금 올해 1분기만 해도 1.8조 원을 이미 계약을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착공되어 있던 수주 플랜트 양이 한 3.8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만 해도 오히려 지금 50% 가까이의 플랜트 수주량을 지금 목표로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50%가 넘게 지금 목표량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좀 추가 공략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좀 DLENC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도 여전히 좀 우상향 추세는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이 좀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메이저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수급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들은 계속 물량을 내뱉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이 지금 들어서 5일간 계속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은 연기금 자체가 들어와 준다는 것은 오히려 좀 성장주 매력이 충분하게 높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수급면만 봐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이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만 봐서도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없고 관심이 밖에 있다 보니까 저가 심리가 충분하게 발동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는 충분하게 좀 바뀌었다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DLNC 지금 거래량은 조금 적은 상황에서 네네. 그래도 짧게는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오늘 장에서는 살짝 하락하는 국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DLNC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DLENC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종가 마감해가지고 오히려 그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바라보셔도 됩니다. 한 45,600원 선까지는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오히려 DLENC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이후에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상 5만 원대권까지도 충분하게 바라보셔도 되시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한 39,900원대 앞전 좀 최저가 라인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전 최저가 라인에서 충분하게 반등 여지가 확실하게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 부분의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39,900원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는 45,600원, 손절 라인은 39,900원 정도로 잡아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제가 앞서서 무상증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고점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네네네.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가격을 조금 리밸런싱하는 전략으로 잡아가면 좋은지, 아니면 조금씩 반등할 때 팔아 나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개인 투자자들 선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비중을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지금 물량은 계속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20%에서 무상증자 때 그 가격, 고점 가격에서 지금 잡고 나서 아직도 가져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폭이 좀 굉장히 좀 크신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한 34,000원대까지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0원대까지 충분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확실하게 지금 구간을 지지를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좀 추가 비중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평단가는 확실하게 좀 낮아지겠죠. 평단가는 낮아지면서 물량은 확실하게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에 좀 물량을 한 차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 이후에 확실하게 물량 소화해주는 부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5만 원대의 한 전량 정도 물량을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고점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면 지금 평단가 낮추는 전략을 취해보시고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하루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오늘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장에서 2,500선이 깨지더니 오늘 역시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0.63%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475선에서 거래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내더니 오늘 시장은 822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양상까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만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만 덜어내고 있으면서 7거래일 연속 지금 팔아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정정해드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사들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시장이 오후 들어서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시가총액 좀 순위별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일단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여전히 좀 은행 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중소형 은행에서 미국 쪽에 대한 예금 인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지금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럼 예금 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예탁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지금은 계속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투자 심리도가 좀 약화가 되어 있던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물가 지표만 봐도 충분하게 피크아웃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는 계속적으로 잡혀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오히려 지금 5월 말까지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박스피 혹은 좀 보합권을 유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까지는 충분하게 생각한 대로 좀 우호적인 좀 발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좀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양상의 보합권이 꾸준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좀 시가총액 좀 대형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얼마나 좀 버텨주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 방어를 좀 해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는 연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주 테마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은 호가가 많이 얇아지고 시가총액이 좀 현저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작은 대금으로도 좀 핸들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쪽에 대한 집중 공략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테마성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앞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주 쪽에 대한 좀 집중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초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지금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지금 약간 버텨준다라고 봐야 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지금 빨간불을 켜내지 못하고 있고, 사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좀 빨간불이 들어올 뿐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파란불이 다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 빨간불이 켜지긴 했는데 어제 오너 리스크가 나왔던 에코프로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먼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 개별 종목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슈 확인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차기 2차 전지 같은 주도주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AI가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엔데믹 특수를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뭐 주말 이슈 부분들도 지금 뭐 뚜렷하게 뭐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들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좀 차기 주도주 AI 같은 경우가 일단 저도 지금 주도주까지로는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 좀 테마 수급 사이클이 돌아줄 수 있는 좀 시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분기 실적이 좀 끝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금은 숫자에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실적 그 다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수급이 오히려 좀 죽지 않고 꾸준하게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뭐 흑자로 지금 턴어라운드는 진행은 했지만 2분기 들어서 다시금 뭐 흑자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좀 빠르게 물량을 좀 털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수급이 일단은 소외 섹터들 중에서도 최근에 좀 강했던 AI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챗봇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지금 AI 같은 경우가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맞는데 아직까지 뭐 실효성에 있어가지고는 뚜렷하게 좀 나타나 있는 수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이지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찍힐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없다 보니까 테마성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좀 주도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리스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주도주를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나
반도체나 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저는 주도 섹터가 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 뭐 뉴스만 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미비하다라는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가 저는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수급이 지금 살아나면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봐도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반등 여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소외됐던 업종들 중에서 좀 장기간 쉬었던 그런 업종을 본다고 하게 되면 AI 쪽이나 로봇 그리고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전반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단기 테마를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를 해줄 만한 섹터는 반도체나 혹은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할 섹터 뭐 반도체, 바이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리게 되면 저희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가장 좀 근접하게 유효한 게 좀 리오프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화장품 섹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도 있는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역성장을 해가지고 좀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한국과 중국 간에 대한 좀 이슈 부분들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거다. 그럼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이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장품 쪽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또 나아졌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은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항공선만 봐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는 것은 세계 여행이나 이런 각국으로 방문을 하는 여행객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세점을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면세점을 들렸다 보면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요는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좀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가방 이런 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한번 사면 좀 오래 사용을 하고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화장품을 쓰기는 쓰는데 뭐 한 달 주기로 좀 바꿔주기도 하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네,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맞아요. 섀도우 새로 나오면 다시 사게 되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매 충동도 좀 일으킬 수 있는 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화장품이고요. 지금 실적도 1분기에 예상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화장품 쪽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1분기가 시점이 끝이 아니라 저는 더더욱 계속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쪽에 대한 관련주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여서 종목도 하나가 지금은 DYD 같은 종목도 지금 신제품 화장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DYD 같은 경우가 원래는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네. 관리 종목에서 1분기에 흑자로 좀 탈피가 되면서 관리 종목이 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필수 소비재로 좀 접근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요는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사이클이 계속 돌고 그러면 신제품이 꾸준하게 출시가 되면은 고객에 대한 충동 수요도 계속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리오프닝 쪽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리오프닝 접근해 보시고 또 그중에서 화장품을 가장 네네.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지금 엔터주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저는 하거든요. 오늘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엔터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과 좀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올해 1분기 엔터 같은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 IP 기반으로 해서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접근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보통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1분기 때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좀 더딥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투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음원, 음반 쪽에서도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월드 투어, 해외 투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방숫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의 실적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계속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엔터 쪽도 충분하게 성장을 꾸준하게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오히려 주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신입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입 모멘텀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엔데믹까지 좀 선언이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간 좀 오랜 기간 동안 못했던 부분들의 수요가 충동적으로 계속 고객들
분들한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오프라인 콘서트도 네, 재개가 그렇죠. 바로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저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황금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나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랑 좀 다르게 황금 사이클을 좀 많이 탄다고 하거든요. 네. 황금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보통 짧게는 1년, 2년 탑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엔터도 작년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고 오랜 기간 그렇죠. 쉬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황금 사이클이 좀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의 주가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도 밸류상으로는 충분하게 재평가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금일 수급만 봐도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사고 팔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고 기관은 지금 연속 이틀 들어와주고 있는데 투신이 지금 3일간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신이 들어와준다는 그 부분들은 금프랑 같이 움직여주는 좀 주요 매체 중에 하나인데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좀 연기금이 지금은 좀 안 돌아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까지는 충분하게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엔터주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팀장님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진웅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